이번에도 뒷북 야당 여성 의원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제목이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지난 19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저 발언이잖아요. 저 이른바 여성 비하 논란으로 퍼졌는데. 그리고 19일이었죠. 그리고 어제입니다. 당에서 긴급 비상 징계를 했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요, 이 징계 결정이 나온 뒤에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성명 발표를 해요. 굉장히 비판하는 성명.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건 있어서 안 된 일이다. 이러면서 엄중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징계 결정이 나온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정도 뒤에 나왔다 그러죠. 그러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시각이 뭡니까 이거 뒤늦게 마지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등등등 민주당 분들이 뭔가 해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그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오해입니다. 적으로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던 사이라서 결정하는 게 정말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뭐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미리미리 당부하고 걱정하고 요청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뭐 안 움직인 거 아니다 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2명의 인물이요. 그런데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최강욱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그 다음에 민주당 여성이 성명서 발표입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징계 결정 나온 뒤에 성명서예요? 이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늦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기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소위 온정적인 측면하고 내부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친소 관계를 고려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들을 받았던 측면들이 꽤 있죠. 특히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여성 의원들만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그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수치심을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해내면서 당의 문화에 대한 어떤 변화 아니면 잘못된 비판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뒷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거와 동시에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뉴스와이드가 전해드렸는데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알려졌을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있는 채팅방에서 논쟁이 붙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알려진 거는 여성 의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생존 연장의 꿈이 지금 국회의원직 수행에 만약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매우 국민들이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상식과 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끊임없이 그렇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4년간의 국회의원직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또는 정당이 민주당이 약속했던 상식과 정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결연하게 그것들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죠. 저는 어떤 형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여성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는 거다.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할 얘기가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안이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박원순 전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권 인사 이런 분 말씀도 하세요. 저런 얘기가 이른바 최강욱 전 의원 논란에 받을 걸 들었을 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아마 이건 심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생각과 동시에 또 든 게 우리 편인데 이 생각이 든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은 근데 친명과 비명이라는 일종의 이해 갈등 관계만 밖으로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저런 최강욱 의원의 저런 막말 사태가 났을 때 사실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암컷 발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 보통의 민주당 여성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나온 분도 있고 뭐 저 권인숙 의원도 있고 정춘숙 의원도 있고 사실은 여성 의원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여성운동으로 쭉 성장해온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사실상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다. 당 지도부가 먼저 해줘라라고 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자기 의견을 내는 겁니까? 여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뭐 인터뷰에 나가서 당 지도부에게 뭐 요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문자로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발언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지도부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한 발 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뒷북치는 방식으로 중앙여성위원회인가에 거기서 성명을 낼 거면 그러면 그걸 환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징계가 다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현역 의원들의 카르텔이 상당히 견고하다. 저는 그렇게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박원순 당시 시장 사건, 오거돈 시장 사건, 안희정 지사 미투 사건에 민주당의 그 수많은 진보를 자처하는 여성운동 출신 의원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 똑같이 이 기시감 있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수장님. 왜가 문제잖아요. 왜를 분석해 보자면 겉으로는 선배 후배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온정 내지는 정실주의. 무슨 얘기냐? 언니, 오빠, 동생, 누나 이게 공사를 다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적인 자리에 가면 나이 순으로 그냥 선배 후배가 돼버리고 언니, 오빠, 형님, 누님 이게 먼저 가는 게 이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뒤섞여 버리는 저는 그게 꼭 이번 최강욱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왜 안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들을 과도하게 의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성운동을 했거나 또는 정말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짚어야 되는 문제조차도 그들의 공세를 의식을 했다는 게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실주의, 크로니즘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사에 얼마나 많이 지금 온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 더 이게 표면화 많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 시절부터 같이 쭉 뭐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학연지연 혈연으로 묶이는 네트워크가 더 강하거나 그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대목은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형님, 누님, 동생, 오빠 뭐 이 문화가 이런 공사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큰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뭐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 최근에 이제 총선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어떤 뭐 특정 지역구에서 그쪽을 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자 그와 관련된 걸까요? 요즘에 개나 소나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젖소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건 또 지역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봤다. 굉장히 무시하는 말인데 윤기찬 변호사 이거 뭔 일입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경기도 그 특정 지역구에 이제 전 그 지역구에 있는 분이 아마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SNS에. 근데 여성을 상대로 저 표현을 쓰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특정 상대를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썼는데 저게 이제 개나 소나에 가로치고 뭐라고 썼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제 그 최강욱 의원이 발언한 것 같은 취지의 그런 말들이죠. 아니 통상 개나 소나 하면은 의미가 그냥 뭐 비하고 무시하는구나인데 저 표현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성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수 씨가 이제 지금 이걸 문제 삼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나 소나라는 발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성별 비하까지 저렇게 쓴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분이 게재한 사람이 당직자이든 당 관련자이든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저분 일단 사실관계 파악한 이후에 당에서 윤리 통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지금 뭐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만약에 대상 거기에 있는 의원분도 이 부분은 본인도 파악을 해서 본인 스스로 개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위로 된 것이고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해야지만 재발 여지를 떠나서 저것도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망발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동일한 정도의 조치가 일단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뭐 깜짝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지금 뭐 앞서서 한동훈 장관 얘기도 했고 민주당 얘기도 쭉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른바 한동훈 장관을 향한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 각 세우고 계신데 송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한동훈이야? 나오셨네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깜짝 전화를 잘못 건 것처럼 반응을 하시네요. 자, 송 전 대표님. 송 전 대표님은 요즘에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열을 내시는 건지. 그런데 뭐 열을 내셔도 되로 주면 말로 받는 상황 같기도 한데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까마득한 검사, 선후배 사이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냥 아주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셔갖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 보신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어떻게 개량적으로 질문합니까? 한장관님, 아니고 누구예요? 송영길 전 대표님. 갑자기 한 장관님이 있어요. 아니 한동훈 장관에게 출판 기념회에서 어린 놈 또 물병을 막 던질 듯이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보다 더 어린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또 깍듯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보다 10살 이상 어립니다. 그런데 정말 무게감 있고 정말 정치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 경우에는 이게 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아니 뭐 일국의 뭐 법무부 장관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한동훈이나 이름만 들으시면 저렇게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얼마 전에 한 장관이 송 전 대표께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여 년 전 일인데 그걸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꺼! 화면 꺼! 어제 물병을 화면 던져버리고 싶었어. 껐습니다. 어떻게 검사 선후배들 가스떡이 있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잠깐 흥분 좀 가라치시고요. 송 전 대표님.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과거 무슨 뭐 NHK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이 질문 왜 하는 겁니까? 이상훈의 걔가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질문을 좀 해야겠어요. 혹시 당황하신 거 아닙니까?
저 송영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당하겠네. 누구요? 그럼요. 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신당 얘기를 조금씩 하셨는데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간접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조 전 장관은 대표님과 신당 논의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소통을 하긴 하신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조국 장관하고 잘 소통해서 정말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셨냐고요, 이미.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물병은 던져버리고 싶은데 왜 자꾸 당황스럽게 그런 질문 하는 겁니까? 저 송영길 이렇게 화낸 사람 아닙니다. 부드럽고 소프트한 남자입니다. 네. 송 전 대표님. 예, 누구예요? 조국 신당 쪽으로는 못 갈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으로 가실 건가요? 여보세요? 아이씨, 이상한 전화 오는구만. 끊어버리겠어. 아이고, 뭐 바로 들어가셨네요. 알겠어.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였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나오신 것 같으네요. 똑같네요. 예. 아까 헷갈리셨죠? 한 장관. 어우, 그렇습니다. 예.